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급지를 사야 되는 이유, 상급지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똘똘한 한 채 현상.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2017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다주택으로 갈 것이냐, 똘똘한 한 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아래쪽에 따봉 버튼이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려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7년에 생긴 파리 대책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파리 대책 때 나와 있던 정책들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 중과입니다. 중과.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세 채 사면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취득세를 8%, 12%까지 중과해서 내야 돼요. 여러 채를 살 바에 한 채 똘똘한 거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게 취득세 중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가 있습니다.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는데 이번 달이 재산세 내는 달이죠. 아마 벌써 나오셨을 텐데 재산세를 2회에 걸쳐서 냈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12월에 종부세를 냅니다. 여러 채일수록 중과되는 중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제도가 나온 이후로 이럴 바에는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중과는 받지 말자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종부세 중과 제도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만들어진 거고, 이 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상급지,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목동, 잠실 이런 곳에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자산이 몇십억, 백억 된다고 해도 중과되는 종부세를 내는 거, 종부세는 없어지는 돈이죠. 취득세처럼 양도세 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상급지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한 채를 남기게 되는,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급지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오히려 부작용으로 중급지, 하급지에 있는 집들을 정리를 하고 똘똘한 한 채 상급지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종부세 중과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부동산, 울산, 창원, 군산 이런 산업도시 지방부동산 갭투자 많이 들어갔죠. 이런 곳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수도권, 서울, 강남, 여의도, 용산, 잠실, 마곡, 마포, 과천, 판교 이런 상급지 부동산에 한 채만 사자라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종부세 중과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제도가 있는 한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세로 재산세를 내는데 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또 내죠? 그리고 재산이 여러 개인 사람은 또 내는 것에 플러스 중과돼서 더 내죠. 이것 때문에 강남 집값, 여의도 용산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급지, 지방 부동산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종부세는 폐지?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있던 거니까 중과세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되는 게 바로 양도세 중과입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잖아요. 팔 때 냅니다. 팔고 나서 양도 차익의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이 양도세가 또 중과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유예 기간인데 그 이후로 유예를 연장할지 아니면 다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살아날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다주택자들은 팔고 나서 세금을 20%, 30% 플러스 알파해서 내야 되니까 팔지 않아서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죠. 반대로 2022년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단기간에 하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버리면
너도 나도 수익 실현을 하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왜 이걸 모르고 자꾸 양도세율을 올리고 중과를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주택자 부자들이 돈 버는 게 배 아파서 그러나? 근데 그럴수록 매물은 안 나온다니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니까 다주택자를 안 하고 차라리 상급지로 가서 똘똘한 한 채를 사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2년이 지나면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조금만 내죠. 이렇게 1주택 갈아타기를 통해서 상급지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방법인데 이 양도세 중과야말로 상급지 부동산만 더 비싸게 만들어주고 중급지, 하급지, 지방 부동산은 정체기로 만들게 되는 굉장히 불편한 정책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도 내년 5월이 되면은 아예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또 한 번 유예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5월까지요. 이것은 제 예상이니까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로 땅땅 무슨 땅 채널은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 혜택에 대한 설명은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상급지를 사야 되는 이유,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돈을 모아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해한 대로 움직이실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첫 번째, 다주택자가 되면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더 내기 때문에 상급지 1주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똘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인 재산세를 7월, 9월에 내는데 부동산이 비쌀수록 12월에 한 번 종부세를 더 내고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중과돼서 더 낸다. 이런 다주택자 중과 종부세 제도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유예 기간이기는 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율의 20%, 30% 플러스 알파 세금이 붙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지방부동산, 하급지 부동산들이 인기가 없어지면서 정체되고,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서울의 상급지 부동산들은 돈을 끌어모아 연끌해서라도 사려고 하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무주택자이신데 2주택 세팅을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익형으로 하나를 더 사거나 아니면 여윳돈으로 돈을 합쳐서 1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건너가시려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아래 따봉 버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땅땅하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땅땅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인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